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 로봇 싸게 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때 휴림 로봇보다 이 주식이 10배 더 대박 납니다. 어떤 종목이 삼성 로봇 중에서도 가장 싸게 살 기회인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오늘 대박 날 종목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2,700명이고요.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사용하는 실전 매매 기법까지도 자료집으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2차 전지 자료집과 매매법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들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직접 총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법 강의까지도 이렇게 직접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모두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삼성 로봇 싸게 살 마지막 기회, 그때 휴림 로봇보다 이 주식 10배 더 대박 납니다.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증시가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닥이 아니냐, 이제 오를 때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좀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 바로 고용 보고서가 조만간 미국에서 발표가 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고용이 좋게 나오면은 좋은 거지만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용이 나쁘게 나오면은 안 좋아요. 당연히 시장에. 하지만 금리 인상이 조절될 수 있다라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게 나와도 안 좋고 안 좋게 나와도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우리가 월요일 날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휴장까지 합친다라고 한다면 이 고용 보고서에 따른 이 미국장 영향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쉬는 동안 나오는 러시아의 이 핵 전쟁 리스크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쿠바 이후에 최악의 위기다라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발표 또는 언급 또는 이거에 대한 선전포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클수록 오히려 저가에 있는데 성장성이 충분한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로봇 마지막으로 싸게 살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때 휴림 로봇보다 이 주식이 10배 더 대박 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예상치가 역시나 하락이었지만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3년 만에 역성장,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31.7% 급감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게 디램 가격이 우하향하다 보니까 당연히 만 원에 팔던 거 가격이 7,000원으로 빠지면 당연히 매출이 만 원 나던 거 7,000원 내려가는 거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던 게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만에 삼성전자가 역성장이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3분기 10.8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약 3년 만에 전년 분기 대비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76조, 영업이익 10.8조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7일에 공시가 됐습니다.
매출은 2.7%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31%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에 처음으로 분기 매출 70조 원 돌파한 후 올해 1분기까지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을 해왔는데 지난 2분기에 매출이 77조 2천억 원으로 소폭 감소를 했으나 이번 3분기에 76조 원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마이너스가 좀 크게 났죠. 한편 이번 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도 밑돌았습니다. 원래 전망치가 78조였는데 방금 전에 76조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1조 8천억이었는데 10조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6%가량 늘고 영업이익은 31%가 아니라 25%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이상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이거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이 줄어들면은 이제 꺼내야 될 카드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아시겠지만 신사업 플러스 M&A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ARM 얘기가 쏙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계속 강조하는 로봇 신사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매출에 다각화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삼성이 뭘 준비하고 있냐? 웨어러블 로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해외에서는 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서도 발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미국의 시오닉이라는 회사가 FDA 승인을 생체 옷으로 178억 원 유치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뭐 거의 레깅스 내지 아니면 약간 보호대처럼 생긴 약간 뭐 끼는 모습인데 이게 생체 옷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 다니는 뭐 정보들, 내 몸의 뭐 지금의 정보들 아니면은 내 걸을 때 좀 도와주는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생체 옷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더 나아가면은 아이언맨이 되겠죠. 미국의 시오닉이 생체 옷으로 178억 원 시리즈 A 라운드 투자금을 유치를 했습니다. 생체 옷 회사인 시오닉은 이번 투자금 유치로 지금까지 약 324억 원의 자금을 확보를 했고 첫 번째 제품인 시오닉 뉴럴 슬리브는 최근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오닉 뉴럴 슬리브는 날렵하고 편안한 디자인과 움직임을 분석하고요. 움직임을 증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움직임을 좀 더 편하게 내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더라도 증강시키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웨어러블 장치는 착용자의 움직임을 분석 및 예측하고 움직임을 증강시켜서 통증을 줄이고 이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죠. 이게 웨어러블 로봇과 거의 같은 행동 또는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먼저 밀집된 센서 베어를 사용해서 사용자의 신체가 어떻게 위치하는지 그리고 움직일 때 착용자의 개별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측정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뇌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측정해서 의도되는 움직임을 예측하고 알고리즘으로 이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근육 활성화 패턴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슬리브는 이른바 기능적 전기 자극을 전달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위한 적절한 근육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운동에 힘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근육에 자극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럴 슬리브 착용 실험을 한 결과 참여자의 94%가 슬리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동성 향상 효과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행 보조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착용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슬리브의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중간 수준에서 심각한 수준의 통증을 경험한 참가자의 수가 60%나 감소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수준 그리고 그 이상의 심각한 불안감이나 우울증을 경험하는 참가의 수도 75%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뉴럴 슬리브를 착용을 한다라는 것은 내 몸의 움직임을 AI로 인공지능 분석을 해서 내가 좀 더 편하게 또는 잘 걸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로봇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계 인구의 20%가 2050년까지 이동 장애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동성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람들이 뭐 다 기어다니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이 증가하는 문제에 기술 혁신을 가져올 때다. 미래지향적인 투자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조치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며 더 나은 솔루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간 이동성을 재정의하는 우리의 임무에 동참한 투자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빈슨 CEO는 딸이 뇌성마비 진단을 받아서 CEO 이 시오닉을 설립을 했고요. 투자를 열심히 받아가지고 이제 이동성 기술 제조, 제공 그리고 연구 시험 등등을 상용화할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3,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뉴럴 슬리브를 통해서 한번 다 일으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웨어러블 로봇을 입는 형태로 나와주고 있고 이미 투자도 받고 FDA 승인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미 웨어러블 입는 옷에 대해서 이 옷이 내 행동을 분석하고 이동 장애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미국에서는 이미 FDA 승인까지 받아놨다. 미국 식약처. 아, 그렇구나. 이미 미국에서는 진행 중이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더불어서 아니 그러면은 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드나요? 웨어러블을 만든 이유를 그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아시겠지만 정보를 축적을 해서 그 다음에 더 완벽한 휴머노이드를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의 끝은 뭐냐면은 결국엔 사람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사람처럼 생겨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세상의 모든 아시겠지만 이런 구조들이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이랑 가장 비슷한 로봇이 사람처럼 일할 수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어러블의 끝은 결국엔 이 정보 시스템을 모아서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됐는데 그 제외하더라도 샤오미도 있고 하겠지만 또 나왔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미국 플로리다 IHMC 4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나디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나디아고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로봇은 항상 머리가 있었죠. 근데 이 로봇을 보면은 머리 부분에 뭔가 싹 비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봇은 손 모양이 있는데 지금 이 손 모양이 마치 집게 모양처럼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로봇 연구기관은 IHMC 이 보드워크 로보틱스와 함께 협력을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나디아를 개발을 했습니다. 2015년 열린 DRC에서 카이스트 휴보 로봇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기관으로 이족 보행 로봇에 관한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와 나사의 발키리 로봇을 활용해서 휴머노이드 연구를 계속 활발하게 추진해 왔고요. 쭉 내려가 보면은 공개한 유튜브 동영상에 따르면 나디아 로봇은 벽돌들이 잔해처럼 흩어져 있는 바닥을 안정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으며 사람이 가상현실 장비를 착용하고 원격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봇 핸드의 원격 조작 능력도 뛰어나고요. 혁신적인 메커니즘과 복합 재료를 사용해서 중량 대비 높은 출력. 그러니까 가벼운데 힘이 세다란 소리죠. 그리고 넓은 운동 범위를 갖는 로봇을 설계했습니다. 나디아 프로젝트는 계단, 사다리, 잔해 등이 놓여 있는 실내 환경에서의 고도의 이동 능력과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지상 로봇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소방, 재난 대응, 폭발물 처리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람 대신에 그 위험한 것을 좀 이뤄내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람이 이렇게 VR을 쓰고 손을 이렇게 이 시스템을 끼고 몸으로 만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이 로봇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세밀한 컨트롤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웬만한 정말 이 울퉁불퉁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 다니는 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최근에 나온 어느 휴머노이드보다 이 움직임이 상당히 역동적이고 그 어떤 로봇보다도 잘 넘어지지 않고 잘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자세만 봐도 누가 봐도 정말 마치 정말 체조 선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의 로봇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학자 로버트 그리핀은 인터뷰에서 나디아는 DRC 당시 아틀라스 로봇보다 훨씬 더 나은 중량 대비 출력을 가지고 있어 훨씬 빠르며 일반적인 작동 속도와 안정성 측면에서 크게 개선이 됐다. 우리는 비정형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바닥이 똑바르지 않아도 걸어 다닐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는 로봇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정해진 순서나 작업 수를 갖는 대신에 알려지지 않은 환경으로 들어가 지형을 탐색하고 매핑한 다음에 의미 있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갖춘 로봇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휴머노이드는 그 무엇보다 움직임, 그리고 균형, 이 운동 반경에 집중을 둔 로봇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웨어러블 넘어서서 이 미국에서는 이 휴머노이드까지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제는 바닥이 평평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좀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만드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그럼 대한민국은 뭐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율주행 로봇도 국내 찍고 스페인을 접수하러 갑니다. 보시면은 자율주행 로봇 배달 플랫폼 뉴빌리티가 스페인 도심 거리를 중심으로 로봇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진행하면서 유럽 시장을 겨냥을 합니다. 뉴빌리티는 유럽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물류 전문 기업 고코 네트워크와 로봇 기반 물류 서비스 혁신과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스페인 도심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로봇 뉴비를 활용한 배달 서비스를 시범 운행을 하고요. 업무 협약을 계기로 유럽 지역 내 물류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또 배달 운영 프로세스를 운영해 나가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통해 서비스용 로봇, 응용 프로그램 개발 키트, 솔루션 및 서비스 키트를 제공하고 등등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미 국내 도심지, 대학가, 골프장에서 이미 배달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유럽까지 뻗쳐나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그렇네요. 대한민국도 지금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지금 뭐 유럽까지 가고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기 좋은 것만 보니까 좋은 건데 현실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사실상 이 부품 역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로봇은 잘 만든지 몰라도 부품 역량은 꼴찌더라. 한국 로봇 산업 경쟁력이 중국에 솔직히 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국내 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중국에 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글로벌 로봇 산업은 제조업 현장에서 자동화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 시장과 의료, 가정, 군사 등 다양한 이 로봇 시장이 있는 부분이고 약 243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한국 로봇 시장은 30억 달러 규모로 점유율이 12.3%에 불과한 상태고 연간 로봇이 9% 성장할 때 한국은 2%대가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로봇 산업 종합 경쟁력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스위스 중 6개 중 6위. 꼴찌란 소리죠. 1위가 독일이고요. 2위 미국, 3위가 이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꼴찌죠. 예, 독일, 미국, 일본, 그다음 중국 그 밑에가 쭉쭉 내려가면은 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은 보조금 지급, R&D 비용 100% 공제 등 정부 주도의 로봇 산업 투자 확대와 글로벌 기업에 대한 M&A가 좀 확실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보시면은 일본 9.5, 9.3, 그 다음에 지금 쭉 보시면은 8.4, 8.3, 그 다음에 7.5, 한국이 7.4. 제일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한국은 로봇 부품 생산 역량을 의미하는 조달 부분이 취약하다. 그러니까 생산이 아니라 부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이 부품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지 못한다는 소리죠. 일본은 부품 조달 경쟁력에서 만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로봇은 이 한국은 로봇 감속기, 서브모터 등 핵심 부품에 일본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감속기라든가 서브모터 이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어디서 일본에서 얻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뭐다? 이 핵심 부품을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니까 당연히 핵심적인 부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점에 가까운 거죠. 중요한 거를 자기네들이 다 생산을 하니까. 그래서 기타 필수 부품의 경우에도 로봇 가격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구동부 부품은 국산화율이 약 15%, 20%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 부품의 수입 의존도가 개선돼야 되고 분야별 전문 인력이 양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로봇은 뭐 잘 만들지 몰라도
이 로봇 산업 전반적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중에서도 방금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로봇 감속기와 서브 모터가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일단 로봇 산업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부품을 너무 외국에 의존한다. 중요한 게 뭐다? 그중에서도 감속기 핵심 부품이 제일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로봇 성장은 가파른데 핵심 부품을 외산에 의존한다. 그게 뭐다? 감속기다. 보시면은 국내 로봇 시장이 공정 효율화, 제조 원가 절감 등 요구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삼성전자, LG전자 대기업의 참여가 활발합니다. 근데 보다 핵심 부품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자, 이겠죠. 로봇 산업 규모는 얼마나 커진다고요? 약 2,860억 달러, 약 399조 원 규모의 일을 전망입니다. 근데 지금 2020년에 34조 원인데 최소 얼마? 10배 이상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최소 10배, 11배 이상은 그냥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이 10배, 11배 성장하는 시장에서 우리가 뭐라도 하나 꿰차고 있으면은 충분히 그 성장을 먹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쭉 내려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가장 높은 로봇 밀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만 명당 932대로 세계 평균 126대에 비해서 거의 8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로봇 산업은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스위스 등 주요 국가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 왜? 부품이. 그 중에서도 보다 모터와 감속기다. 왜? 60% 이상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60% 의존하는 게 사실상 원가의 7, 80%를 차지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 감속기, 드라이버 등은 산업용 로봇의 정밀한 움직임에 필수적입니다. 관절이나 작동 부위마다 서브 모터와 감속기, 드라이버를 장착해 움직임을 제어하고 동력을 전달합니다. 로봇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해지면서 보통 0.03mm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오차가 이래요. 사람 손은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로봇은 오차 범위가 0.03mm 이렇습니다. 그거를 뭐로? 감속기와 모터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동을 담당하는 서브모터의 경우 화나기 21%, 야스카 전기가 20%, 지멘스가 16%, 미쯔비시 전기가 16%, 유럽과 일본이 전체 72%를 시장 차지하고 주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속기는 서브모터에 비해 나은 상태이지만 지금 감속기와 서브모터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사실상 지금 원가의 70%를 담당하는 지금 감속기 서브모터가 이게 뭐다? 이게 다 일본 아니면 유럽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로봇 시장이 지금보다 최소 10배 이상 커지는데 우리가 이 원가의 70%를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일본이나 유럽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최근에 어디에 관심이 몰렸냐면 로봇 감속기 SBB 테크가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워낙 상장주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SBB 테크만큼은 4.6조가 올렸다라는 거예요. 최종 경쟁률 얼마? 1657대 1입니다. 최근에 대부분 막 10대 1, 20대 1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 1000대 1을 넘어서는 경쟁률을 정말 오랜만에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많았지만 보시면 로봇 감속기 제조사 SBB 테크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일반 청약에서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청약 증거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약 최종 경쟁률은 1657.6대 1이고요. 증거금은 약 4조 6천억이 모였습니다. 로봇 산업이 커지는 만큼이나 이 감속기 기업인 SBB 테크의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상태고요. 2000년 설립된 로봇용 감속기 개발사입니다. 감속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모터의 회전력을 증폭시켜서 로봇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90%를 일본 회사가 차지하고 있지만 SBB 테크가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뿐만 아니라 이 감속기는 이 주요 고객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관 수요 경쟁률에서도 1644대 1로 사실상 이 최상단에 이 위치를 했고요.
충분히 지금 기대감이 커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약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SBB 테크만큼은 1657대 1로 역대급으로 말도 안 되는 경쟁률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 정도로 사람들이 감속기 만드는 기업에 관심이 많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야 되는 종목이 방금 얘기한 대로 SBB 테크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신규 상장주고요. 이거를 찍으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SPG 뭐 아니면 우린 PTS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런 감속기 기업 말고 어떻게 보면은 좀 숨겨져 있는 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바닥에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포메탈 숨은 로봇 최강자입니다. 200조 규모 산업용 로봇 RV 감속기 공급 불가이고요. 보시면은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로봇을 뭐 상당히 관심 많다.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LG그룹은 로보티즈, 로보스타, 보사노바, 로보틱스 연일 관련 기업에 투자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대중공업도 로봇에 좀 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포메탈이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 로봇 분야는 로봇용 RV 감속기의 선전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메탈 로봇용 RV 감속기의 고객사는 글로벌 최강자인 일본 나부데스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용 로봇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포메탈의 로봇용 RV 감속 성장세도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누가 포메탈도 감속기를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숨겨진 로봇 감속기 기업입니다. 바로 포메탈이고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메탈 보시면은 거의 주가가 최근 종목들 대비해서 바닥권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6월보다도 더 많이 빠진 상태가 지금이다 볼 수 있는 상태고 저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포메탈만 관심을 가질까요? 아니죠. 전 개인적으로 삼성 로봇과 연관이 있는 RS 오토메이션 얘는 감속기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삼성 로봇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S 오토메이션도 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 6월에 저점을 최근에 깼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까지 해서 두 종목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산업이 좋은데 중요한데 대한민국에 부족한 게 뭐냐면은 로봇 원가의 70%인 감속기가 부족한데 그걸 만드는 기업이 포메탈이고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리고 삼성로봇 관련주인 RS 오토메이션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이 6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이랑 김동석 대표 실전 매매 기법 자료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아니 들어가면은 개인정보라든가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적을 필요 없고요.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폰 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시고요. 검색창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누르시면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개인정보라든가 아니면 전화번호라든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전화번호 다 적으실 필요 없고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셔서 자료 다 받아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2차 전지 자료집이랑 기법 자료 6만 명 구독자 이벤트 어디서 참여하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6만 명 감사합니다. 이벤트 6만 명 이벤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6만 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를 김동석 대표의 주식 성공 매매법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다 한 번에 무료로 드리고요. 어떻게 받아가냐? 이 두 가지만 이벤트 참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그냥 구독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 구독자 이벤트 게시글 하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하시고요. 이 어플에 들어와서 이 글 아래에 이 하트 버튼 이미 800분이 눌러주셨죠? 이거 누르시면 된다. 이 두 개만 무료니까요. 그냥 이거 두 개 하시면 자료를 10월 23일 이후에 한 번에 나눠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자료집은 5만 명 저희 달성 자료 공개해 있습니다. 누르시면 밑에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 있죠? 100% 무료로 받아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무료 카톡방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이 마지막 원금 회복 승부방 어떻게 오픈하는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10월 6일, 5일, 4일, 7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니까요. 꼭꼭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비 분석도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 무료로 전부 정리를 해드리고요.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무료로 확인하시고 급비 자료는 테마주입니다. 최근에 네옴시티가 좀 많이 올라갔네요. 왜 올라갔을까요? 또는 어떤 관련주가 있을까요? 정리를 다 해드리죠.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 최근 이슈들, 테마주들, 관련주들 알아가시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전부 다 무료니까요. 추천주,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